베이조스는 3살 때 큰 침대에서 자게 해달라고 여러 번 졸랐다. 제키는 좀 더 크면 큰 침대에서 자게 되겠지만 아직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베이조스의 방에 들어간 제키는 드라이브를 들고 아기 침대를 분해하는 그를 발견했다. 제키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바닥에 앉아 그를 도와줬다. 그날 밤부터 베이조스는 큰 침대에서 잤다. 안녕하세요. 만물이 푸른 계절 5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꽃을 피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 그 열정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매일 하루를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슬럼프가 오는 경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열정을 키워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서는 그릿, 저자는 엔젤라 더커워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 열정을 쫓아라는 졸업식 축사의 단골 주제다. 나도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 그런 축사를 들을 만큼 들었다. 적어도 연사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리라 장담한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스의 십자말 풀이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윌 쇼츠는 인디아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찾으십시오. 제프 베이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고액 연금을 받는 맨해튼 금융가의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고민 끝에 제 열정을 쫓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은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있어야 하는 졸업식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의 전형들과 나눔 면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그의 같은 단어로 몇 번이나 들었다. 헤스터 레이시도 마찬가지였다. 레이시는 2011년부터 쇼츠나 베이조스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매주 한 명씩 인터뷰해온 영국의 기고가다. 그녀의 칼럼은 매주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다. 패션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코미디언, 바텐더 등 인터뷰 대상이 누가 됐든 레이시는 똑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그 중에는 당신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레이시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단순히 나는 내 일을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일이 기대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발견하고 키우는 것. 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하지 않으며 그 중에 상당수는 딴짓을 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더욱 암울하다. 141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딴짓을 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보다 높게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겨우 13%의 성인만이 직장에서 업무에 몰두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현재 만연한 업무에 대한 무관심은 졸업식 축사에서 당부하는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현상이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기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쫓으라는 말을 그만하고 명령에 따르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윌 쇼츠와 제프 베이조스는 일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예다.
누구나 일하는 모든 순간이 기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만족도에 개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상식적 직관을 입증해준 메타 분석 속의 수천 개 측정값들을 믿는다. 모든 일에 관심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흥미와 상상력을 사로잡는 일과 직업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물론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에게 열정을 쫓으라는 격려의 말도 필요 없다. 만약 열정을 느낄 일이 있다면 당장 그 열정을 쫓을 테니 말이다.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키우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젊은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처음에 그리스의 전형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그들 모두에게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천부적인 열정을 발견했다는 사연을 듣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면담한 그리스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했다.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요리사 마크 베트리는 10대 시절에 요리만큼이나 음악에도 관심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1년 동안 거기 음악학교에 다니면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해 학비를 벌었습니다. 나중에 밴드 활동을 할 때는 밤에 연주하고 오전에 식당에서 일했죠. 그러다 식당에서는 돈도 벌고 요리도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음악하면서 얻은 것은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이탈리아에 갈 기회가 생기는 바람에 요리를 진로로 결정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사가 파스타를 만드는 대신에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가지 않은 음악가의 길에 대한 미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음악과 요리 두 가지 모두 창의적인 일이죠. 요리사의 길로 들어서서 행복하지만 음악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줄리아 차일드의 경우 천상의 맛이었던 솔 메니에르 한 점이 사실상 계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정통 프랑스 요리법이 훌륭하다는 깨달음이었을 뿐 자신이 요리사와 요리책 저자가 되고 나아가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코코뱅 요리법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리라는 직감은 아니었다. 실제로 줄리아 차일드는 자서전에서 이 잊지 못할 식사 이후로도 요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험을 많이 했다고 밝힌다.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파리의 수많은 작은 식당에서 했던 식사, 파리 노천시장의 친절한 생선가게와 정육점, 그리고 채소가게 상인들의 대화, 그들과 나눴던 우정, 프랑스어 과외 선생이 빌려준 요리책과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인 남편 폴에게 선물 받은 백과사전만한 프랑스 요리책, 미국인을 위한 요리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두 파리 여성과의 만남이 있었다. 어릴 때는 소설가를 꿈꿨고 본인의 표현으로 화덕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차일드가 만약 완벽하게 요리된 가자미를 맛본 운명 같은 순간을 흘려보내고 바로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차일드가 처음 맛본 솔 메니에르는 프랑스 요리와 사랑에 빠지는 데 있어서 첫 키스와도 같은 경험이었을 것이다. 진짜로 하면 할수록 요리가 더 좋아져. 그녀는 후에 신우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는데 40년이나 걸렸지 뭐예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겠지만 그들은 우리와 출발점이 달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뭐 살지 정확히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졸업식 축사 연사들은 자기 일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직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에게도 그 이전에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다.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 졸업식 축사 연사들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그들은 열정에 관한 사례의 연구가이므로 경험담에서 배울 점이 많다. 뉴욕타임스 10잔말풀이 편집자 윌 쇼츠는 어머니가 작가이자 언어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외할머니는 10잔말풀이 팬이었다. 쇼츠는 언어에 대한 흥미가 자신의 유전자에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이력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쇼츠는 읽고 쓰기를 배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십자말풀이 책을 보게 되었다. 예상대로 그의 호기심을 처음으로 자극했던 십자말풀이 책에 대해 다수의 자극제가 있었다. 낱말, 수학, 퍼즐 등 온갖 퍼즐을 보았죠. 곧 쇼츠는 주요 퍼즐 작가의 이름을 전부 외웠고 그의 영웅인 샘 로이드의 도버북스 전집은 물론 그에게는 익숙하지만 내게는 이름도 낯선 퍼즐 작가 6명의 책들을 수집했다. 누가 그 책 전부를 사줬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그 후에 쇼츠의 어머니는 나는 물론 어떤 어머니도 흉내내기 힘든 진취적인 행동을 했다. 내가 십자말풀이를 만들자마자 어머니가 그걸 팔아보라고 권하셨어요. 작가인 어머니도 잡지나 신문에 당신의 글을 출판해달라고 투고하고는 하셨거든요. 내게 이런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보자마자 작품을 투고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셨죠.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14살에 처음으로 십자말풀이를 팔았고 16살에는 퍼즐 잡지인 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게 됐어요. 쇼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어땠을까? 유난히 관심사가 많았던 베이조스의 아동기는 호기심이 많았던 그의 어머니 제키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녀는 베이조스와 그 밑의 남매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고 회상한다. 베이조스는 중학생이 된 뒤로 각종 기계 장치를 발명했고 동생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를 방문위에 달기도 했다. 제키가 웃으면서 말했다. 계속 다른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4번이나 간 적도 있었어요. 제프가 부엌 찬장의 손잡이를 전부 끈으로 연결해 둔 바람에 문을 하나 열었는데 다른 문까지 죄다 활짝 열린 적도 있었어요.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지 한번 그려보았다. 절대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내가 제키처럼 장남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사로 성장하리라고 예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관심을 키워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한 번은 제키가 친구와 길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베이조스가 무한 큐브를 만들겠다며 건전지로 거울을 움직이게 하며 반사되는 이미지가 계속 달라질 거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베이조스는 집에 있는 차고를 발명과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로 개조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베이조스가 점심시간 후에 수업을 빼먹었다며 제키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베이조스에게 오후에 어디를 갔었는지 물었다. 비행기 날개로 마찰과 양력 실험을 하게 해줄 교수를 알아보러 갔다는 아들이 대답해 제키는 이렇게 말했다. 그랬구나. 알았어. 정식으로 학교의 인정을 받고 실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베이조스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투자기금과 투자기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몇 년 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구축했다.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도 열정을 쫓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싹 트는 10대 시절을 회상해보라. 마음속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흥미의 싹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하면서 관심을 자극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미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지 분명히 지각했다면 이제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매니아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새로운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 자신의 열정을 쫓으라는 명령이 나쁜 충고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열정을 키울 방법부터 이해하라는 주문이 더욱 유용한 조언일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인간의 의지와 끈기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하면서 실험도 하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관심사를 분명히 찾고 많은 시도를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닷컴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를 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겪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십시오. 시도해보면 그것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으면 과감히 지우시면 됩니다. 계속 파헤치고 어떻게 심화시킬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열정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